길 위에서 잊지 못할 아이들. 아버지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는 사이 원실이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딸도 낳아 예쁘장하게 잘 키우는 중이었다. 남편이나 딸과 아무 문제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건 물론 아니다. 여느 가정처럼 원실이네도 티격태격은 늘 있었다. 남편과는 대화만 하면 잘 부딪혔다. 성격 충돌이 컸다. 원실이는 성격이 급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앞세우는데 반해 남편은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본론이 길었다. 첫째 경우, 둘째 경우, 셋째 경우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졌다. 원실이는 답답했다. 대화만 했다 하면 다투다 보니 원실이는 어느 날 이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둘 사이에 원진살이 있다. 사주를 보러 갔다가 들었던 말을 생각했다. 이 살은 귀신이라는 뜻인데 귀신이니까 즉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라는 것.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 이후로 원실이는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올라오는 마음을 살피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말다툼을 해도 그 살에 끌려가지 않았다. 수행하는 데는 부부싸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일상의 삶이 모두 수행이자 공부였다. 딸 지은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사춘기가 되자 힘들어졌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다.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눈이 나빠지고 자세도 비뚤어져서 몸이 안 좋아질게 눈에 선했다. 어느 엄마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랴. 나중에는 컴퓨터를 없애버리겠노라 협박도 했다. 처음에는 아이하고 많이 싸웠다. 마주치면 싸우다 보니 서로 지쳤다. 쉼없이 잔소리를 해도 아이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딸은 여전히 게임을 했다. 그러자 원실이가 생각을 바꿨다. 아, 저러다 말겠지. 저렇게 실컷 해보다 말겠지. 아이 인생은 아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부딪히며 살다 보면 매사가 그랬다. 누구나 완전하진 않다. 성격과 기질은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다. 아무리 자기 배에 알아 낳은 자식이라도 자기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다.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편해진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었다. 원실이는 어떤 점에서 보면 세속적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작은 규모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해보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재산도 불려봤다. 점점 남 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 그렇다고 원실이는 가정제일주의자는 아니었다.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주부 스타일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원실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다. 그래서 원실이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만 나면 도인들을 찾아다녔고 명상 속에 빠져들기도 했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원실이의 직장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원실이는 이런 태도로 임했다. 지식보다는 인성을 가르치는 데 주력했다. 점수 다투는 공부 방법에는 애초에 흥미가 없었다. 자신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였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특히 이기적인 아이들이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했을 때 원실이는 큰 보람을 느꼈다. 원실이는 정말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바꾸는 일, 사람을 깨우쳐주는 일, 사람을 이끌어주는 일, 그런 일일수록 신바람이 났다. 20여 년 교사 생활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교사 생활하던 어느 해였다.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갓 학교에 들어온 1학년 코올리게 아이들을 1년간 맡았다. 그 중에 김수민이라는 아이. 오냐오냐 키웠던 버릇없는 외아들이었다. 그 아이는 1학년 전체에서 최고의 말썽꾸러기였다. 수민이는 하루라도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였다.
주로 주먹을 많이 썼는데 아이들을 때려 울리거나 멍들게 했다.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주먹부터 휘둘렀다. 도무지 참을 줄을 몰랐다. 모든 게 자기 위주여야 했고 자기가 기준이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다.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잘못된 전형적인 경우였다. 원실이는 늘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출근했다. 1년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도했다. 그런데 수민이는 날이 갈수록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친구들을 때리는 버릇만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렇게 1년이 지났다. 바로 이어서 2학년 담임을 맡게 된 원실이는 이번에는 수민이만은 맞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단을 뽑았다. 그러나 그 명단 속에는 수민이가 1번으로 들어가 있었다. 순간 원실이는 한숨부터 나왔다. 어떻게 하지? 이 아이하고 또 1년을 어떻게 지내지? 하루 종일 고민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바꾸었다. 아들을 안 키워본 내게 아들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거구나. 그래, 이 아이를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워보자. 2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원실이는 정말 내 자식이란 생각으로 수민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다.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줄반장을 시키고 심부름도 많이 시켰다.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티를 냈다. 가장 앞자리에 앉히고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 세례를 퍼부었다. 칭찬받는 수민이의 눈빛은 말썽꾸러기 수민이의 눈빛과 너무 달랐다. 원실이는 아이들 벌도 새로운 방법으로 주었다. 특히 친구와 싸웠을 때는 자기 잘못을 느낄 때까지 싸운 아이들 모두에게 면벽수도를 하게 했다. 체벌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다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새로운 방법이었다. 벽에 A4 용지를 붙여놓고 마음이 백지처럼 깨끗해질 때까지 쳐다보게 했다. 또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자리로 들어가게 했다. 이 방법은 가만히 앉아있기 힘든 주의 산만한 아이들에게 특효약이었다. 이렇게 인성교육에 정성을 쏟은 원실이는 특히 수민이에게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 수민이가 하루를 별탈 없이 보냈을 때는 꼭 칭찬을 해주면서 진심으로 엄마처럼 대해주자 수민이는 언제부턴가 원실이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3학년이 되자 수민이가 착해졌다고 소문이 나고 반장까지 하게 되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수민이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울산에 근무하면서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여리고 얌전한 여학생이 어느 날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가서 보니 오줌을 싸서 줄줄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심한 여학생이어서 이 일이 알려지면 힘들어할 게 뻔했다. 원실이는 임기응변으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는 게 문제였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보온병에 든 보리차물을 들고 그 여학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아이 앞에서 넘어지는 척하며 일부러 물을 쏟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 여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이쿠, 미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선생님이 그만 발을 삐끗해서 너한테 물을 엎질렀구나.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라. 그 후 아이 엄마가 찾아왔다. 조용히 눈물을 보이며 자기 딸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원실이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요, 우리 진숙이 잘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이. 그 아가요, 어릴 때 지구 오빠한테 자꾸 거길 넣어도 차이 같고 그리 안 되십니까? 오줌을 찔끔거리는 기라이. 병원에도 가보고 한약도 많이 먹여봤는데 별로대.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좋아졌는데 고마, 교실에서 실례를 해버렸네. 6학년이나 되어갖고 참말로 내 못살기다. 그래도 선생님이 아눈치 안채게 도와주셔서 우리 진숙이가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집에 와서 펑펑 우는데 오줌 싸서 서러운 게 아니라 선생님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진다 카대에 참말로 고맙심더 선생님.
정말 다행이었다. 아이는 별탈 없이 집으로 잘 돌아갔고 아이가 부끄러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원실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좋았다. 사람을 바꾸고 일깨워주는 일은 원실이의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다.